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 시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중견기업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자가 남긴 것은 막대한 유산과 그리고 가족들조차 몰랐던 충격적인 비밀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나타난 젊은 여인.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가족들은 그녀를 경계하기 시작했을까요? 유산을 둘러싼 갈등, 숨겨진 관계, 그리고 마침내 드러나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과 배신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김태식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작은 제조업체를 일으켜 중견기업으로 키워낸 그는 환갑을 앞두고도 여전히 현역으로 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실려갔다. 의료진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다. 사업가로서 쌓은 인맥과 평소 인품으로 맺은 관계들이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온 것이었다. 장남 김민준과 차남 김민호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으며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아직도 현실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재산이 상당합니다. 변호사 이상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회사 지분과 부동산, 예금을 합쳐 약 2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형제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가 그 정도로 큰 재산을 모았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고인께서 6개월 전에 재혼을 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그때 검은 상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나타났다.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입니다. 아버님의.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민준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와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버님께서 가족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수진은 울먹이며 대답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민호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돈 때문에 우리 아버지한테 접근한 거 아니에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수진은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절망과 억울함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진심으로 아버님을 사랑했어요.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 후 김태식의 집안은 유언장 공개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다. 민준과 민호 그리고 박수진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자리했다. 변호사 이상훈은 봉인된 유언장을 천천히 펼쳤다. 고인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변호사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회사 지분 60%는 장남 김민준에게, 20%는 차남 김민호에게 상속한다. 강남 본가는 두 아들이 공동 소유한다. 형제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그런데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나머지 회사 지분 20%와 압구정 아파트, 그리고 현금 50억 원은 아내 박수진에게 상속한다. 뭐라고요? 민준이 벌떡 일어섰다. 그게 말이 됩니까? 민호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6개월 결혼 생활로 1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박수진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보여줬던 눈물과 애절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했을 때 쓴 유언장이 맞습니까? 민준이 변호사에게 다그치듯 물었다. 네. 작성 당시 고인의 정신 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도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때 박수진이 입을 열었다.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아버님의 유언이고 제 법적 권리예요. 민호가 주먹을 쥔 채 소리쳤다. 법적 권리?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뭘 했는지 뻔해요. 치밀하게 계획해서 접근한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저는 아무것도 요구한 적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아버님이 결정하신 일입니다. 민준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6개월 만에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리게 만든 게 당신 아니에요. 증명하세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아버님을 속였다거나 강요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보여주세요. 변호사가 중재에 나섰다. 감정적으로 대화하시지 마시고 차분히. 차분하긴 무슨, 민호가 소리쳤다. 평생 땀 흘려 모은 아버지 재산을 6개월 만에 가져가려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차분해요? 수진은 천천히 일어나서 가방을 들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은 듣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사무실 문을 향해 걸어가자 민준이 뒤에서 소리쳤다. 끝까지 가봅시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문이 닫히고 난 후 형제들은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다. 한때는 화목했던 가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유언장 공개 후 한 달이 지났다. 민주는 연일 술로 지새우며 분노와 절망감을 달래고 있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강남 시내의 호프집에서 혼자 소주병을 비우던 그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택시에서 내려 집 앞 골목에 들어서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이제 좀 안심이야. 유언장대로 다 진행되고 있어. 남자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형제들이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특히 민준이. 여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박수진이었다. 민준은 숨을 죽이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런데 남자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그 남자가 수진의 어깨를 감싸며 입맞춤을 했다. 걱정 마. 우리 계획대로 잘 되고 있잖아. 남자가 다정하게 속삭였다.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아챈 것이다. 김민호, 자신의 친동생이었다. 민호야.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만약 들키면. 수진이 불안해했다. 들킬 리 없어. 형은 매일 술에 취해 있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잖아. 민호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이제 우리 둘이 회사 지분의 40%를 가지게 된 거야. 형보다 많아. 민주는 믿을 수 없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꺼내 몰래 사진을 찍었다. 플래시가 터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셔터를 누르자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겼다. 6개월 전 아버지한테 당신을 소개시켜달라고 했을 때부터 계획한 거였구나. 민준이 중얼거렸다.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민준의 기억 속에서 몇 가지 장면들이 떠올랐다. 민호가 아버지에게 좋은 사람이 있다며 수진을 소개했던 날, 아버지의 재혼 소식을 가장 담담하게 받아들였던 민호의 모습, 그리고 유언장 공개 때 다른 사람들만큼 놀라지 않았던 민호의 반응. 이 모든 게 연극이었던 거야. 민준의 주먹이 떨렸다. 이때 수진이 민호에게 말했다. 당신 형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땐 당신이 나와의 관계를 부인하면 돼. 어차피 증거는 없잖아. 민호가 차갑게 대답했다.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이제 아무도 진실을 알 수 없어. 하지만 민호는 몰랐다. 자신의 친형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이 사진으로 남겨졌다는 것을. 민주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술은 완전히 깨어 있었고 머릿속엔 복수의 계획이 서서히 그려지고 있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그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다음날 아침 민주는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손에는 전날 밤 찍은 사진이 든 휴대폰이 꽉 쥐어져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민호와 수진이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형, 왜 이렇게 일찍? 민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민주는 말없이 휴대폰 화면을 두 사람 앞에 내밀었다. 어젯밤 찍힌 사진 속에서 민호와 수진이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 선명했다. 이게 뭐지? 민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민호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설명해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벌써 이렇게 다정해졌다고? 민준이 다가서며 소리쳤다. 형, 이건 오해야. 그냥. 민호가 변명을 시작했지만 민준이 그를 가로막았다. 오해? 그럼 우리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는 말도 오해야? 아버지한테 이 여자를 소개시켜 준 것도 우연이었다고? 순간 정적이 흘렀다.
민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때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대신 체념과 같은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다. 좋아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으니 진실을 말할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말이 맞아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민준의 주먹이 떨렸다. 계획? 저는 아버님과 결혼하기 전부터 민호와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수진의 고백이 폭탄처럼 터졌다. 2년 전부터요. 뭐라고? 민준이 비틀거렸다. 민호가 저를 아버님께 소개해달라고 했을 때 처음엔 반대했어요. 하지만 수진이 민호를 바라봤다.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했어요. 민호의 사업이 어려워졌고 저도 빚이 있었거든요. 민호가 급히 나섰다. 수진아, 그만해. 이미 다 들킨 걸 어떡해요?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님께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의 진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호에게 있었어요. 민준이 벽에 등을 기대며 주저앉았다. 그럼 아버지는 뭐야? 당신들한테 이용만 당한 거야? 아니에요. 수진이 소리쳤다. 아버님을 존경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었어요. 민호가 형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처음엔 민준이 민호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었다. 처음부터 계획한 거 아니었어? 아버지 유산을 노리고.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맞아. 형이 맞아. 난 처음부터 막을 수 없었어. 수진이와 헤어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아버지께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었어. 그래서 아버지를 속인 거야? 6개월 동안 거짓말로 결혼 생활을 하게 만든 거야? 민호가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형, 나도 괴로웠어. 매일 밤잠 못 이뤘어.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 거실은 통곡 소리와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한때 평범했던 가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 폐허 속에서 진실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일주일이 지났다. 김태식의 집은 장례식장보다도 더 음침한 분위기에 잠겨 있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바닥에는 빈 소주병들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모텔을 전전하던 그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형.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민주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아직도 여기 올 면목이 있다고 생각해? 형, 한 번만 기회를. 민호가 무릎을 꿇으려 하자 민준이 벌떡 일어났다. 기회? 어떤 기회? 민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버지를 속이고 유산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서. 그때 수진이 가방을 끌고 계단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이미 모든 짐을 싸둔 상태였다. 손에는 아버지 명의로 된 통장과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 들려 있었다. 어디 가는 거야? 민준이 길을 막아섰다.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약속대로 제 몫은 가져갈게요. 민호가 급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수진아, 우리 약속했잖아. 같이. 수진이 민호를 차갑게 바라봤다. 약속? 지금 상황에서 무슨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야? 2년 동안 사랑한다고 했잖아. 민호가 절규했다. 수진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사랑? 당신이 저한테 처음 접근했을 때부터 돈 얘기부터 했으면서요. 사업 실패하고 빚에 쪼들려서 아버지 유산에 눈독 들였잖아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진아, 그게 아니야. 나는 정말 이제 그만해요. 저는 제 앞길을 알아서 찾아갈 거예요. 수진이 가방을 끌며 현관으로 향했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는데 그냥 가면 돼? 수진이 문 앞에서 돌아섰다. 가족을 망친 건 제가 아니에요. 욕심과 거짓말이 망친 거죠. 저는 그냥 이용당한 거예요. 문이 닫히고 난 후 형제는 마주 보고 서 있었다. 민호가 다시 무릎을 꿇었다. 형, 정말 미안해. 나는 어떻게 하면 돼?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이미 모든 게 끝났어.
형, 제발. 나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 아버지한테도 형한테도 잘못했어. 후회. 민준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당신을 믿고 계셨어.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하셨어. 그런데 당신은 뭘 했지? 민호가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형, 나 혼자 살 수 없어. 제발, 나도 혼자야. 민준이 돌아서며 말했다. 아버지도 잃고 동생도 잃고 믿었던 모든 것을 잃었어. 이제 우리는 남이야. 민호는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을 울었지만 아무도 그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았다. 결국 그도 집을 떠났고 그 이후로 형제는 다시 만나지 않았다. 한 달 후 수지는 해외로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녀가 가져간 50억 원의 현금과 압구정 아파트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었다. 민호는 여전히 빚에 쫓기며 외딴 원룸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고 민주는 회사를 혼자 꾸려가며 아버지가 남긴 빈자리를 메우려 애쓰고 있었다. 돈과 욕망이 뒤엉킨 불륜, 그 끝은 사랑도 가족도 남기지 않았다. 김태식이 평생 일궈온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남은 것은 서로를 원망하며 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뿐이었다. 그들은 모두 승자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가 되어버렸다. 욕망의 끝에서 마주한 진실. 지금까지 김태식 회장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 남자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가족 모두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2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유산을 두고 벌어진 치열한 싸움. 그 뒤에 숨겨져 있던 2년간의 불륜과 배신. 박수진은 50억 원을 챙겨 해외로 떠났지만 과연 그녀가 진정한 승자일까요? 김민호는 형과 아버지, 그리고 사랑했다던 여인까지 모두 잃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김민주는 회사를 지켜내야 하는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게 되었죠.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돈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평생 믿어왔던 가족조차 거대한 유산 앞에서는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작은 거짓말이 큰 비극을 만듭니다. 민호와 수진의 관계는 처음엔 작은 비밀이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셋째, 진정한 사랑과 욕망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